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인니 세파 활용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의 허유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정보조사, 온라인 상담, 그리고 FTA 활용지원센터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덕규 팀장님, 김하연 대표님, 그리고 저희 아니스 씨 순서대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의 복덕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PL 로지스틱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복덕규 팀장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는 언제 개소가 되었고 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한인니 세파 관련해서는 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는 한국의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코트라가 함께 설립한 신남방 진출기업 지원 채널이고요. 금년 2월에 저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다음에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인도 뉴델리 등 3개 지역에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는 인도네시아 진출한 우리 기업들 지원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우리 특히 이제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정책 건의를 수렴해서 양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한인니 세파 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진출 기업들한테 이 정보를 좀 전달하는 일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경제 협력 안건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한 FTA 지원 센터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그 진출 기업들뿐만 아니라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인니 세파 체결 내용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07년에 한아세안 FTA가 체결이 됐는데 그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의 바이어들, 현지 업체들 대상으로 한 홍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의 각 대도시들, 이제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수라바야나 메단이나 마카사르 같은 이런 지역에까지 소재한 기업들을 찾아가는 세미나나 또는 인도네시아어로 SNS 홍보 같은 것을 보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오늘 저희 팀장님은 한인니 세파 웨비나를 같이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의 물류통관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SPL 로지스틱스의 김하연 대표님, 오늘 어떤 발표를 예정하십니까? 네,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물류통관에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한인 기업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요즘 많은 분들께서 세관당국 연락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요즘 좀 수입 통관 절차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뀐 것이냐, 이런 문의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의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FTA 활용 지원센터에서 저랑 FTA 활용 컨설팅 관련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아니스 씨, 요즘 바이어들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다들 많이 어렵습니다. 오프라인 서비스가 어렵지만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의 온라인 제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시군요. 네, 저희 아니스 씨는 참고로 인도네시아 분입니다.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시죠? 아닙니다. 네, 저희 아니스 씨 통해서 이제 앞으로 FTA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많이 도움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참고로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바이어분들께서 혹시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시다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 저희 코트라에서 다음 주인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줌 형태로 저희가 웨비나를 또 진행을 하는데요. 그 웨비나는 저희 인도네시아 관세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웨비나이고요. 이제 줌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인도네시아어로 소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웨비나가 사실 이게 현장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바로바로 이제 소통하지 못하는 점, 그것도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코트라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센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에 대해서 안내 드릴 겁니다. 저희 무역관에서 먼저 발표하게 되는 내용은 한인미 세파 그 개요예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바뀌는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발표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김하연 대표님께서 발표 주시게 되는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물류 통관 제도가 좀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인미 세파 이것만은 알고 가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인 점은 대부분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면적 또한 한국보다 매우 넓으며 평균 연령은 30살로 한국보다 13살 젊고요. GDP 수준은 1조 달러를 상회해서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19년 기준 5.02%로 한국보다 약 2.5배 높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신남방 정책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무역 투자 관계, 한인미 세파 개요와 유망 상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FTA 활용 지원센터 역할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수출 16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한국은 수출 7위 국가인데요. 수출 동향은 글로벌 경기, 그리고 한국하고 인도네시아의 경기 여건,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산업과 통상 정책 등에 따라서 증감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상위 품목인 휘발유, 합성수지, 편직물 등의 증감률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 단계별 수출 품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원부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부자재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중간재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본재와 소비재 순으로 수출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수입 14위 국가이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6위 국가입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그리고 두 나라의 경제 상황, 산업 정책하고 수출입 정책 등에 따라서 수입 또한 증감을 반복해오고 있는데요. 그 패턴이 수출 증감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상위 품목인 유연탄, 천연가스 수입액의 증감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 단계별 수입 품목 또한 원부자재 비중이 82.5%로 매우 높습니다. 다만 수출과 다른 점은 1차 상품 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약 33%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 비중도 전체 수입액에서 절반이 약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소비재 비중도 전체 수입액의 14.7%나 됩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투자액 기준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7위 투자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금액은 20.2억 달러에서 10.7억 달러로 지속 감소했습니다만 2019년에 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주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투자가 된 분야는 의약품 그리고 화학제품의 원료,
석탄, 갈탄 채굴, 가죽, 신발, 전기, 가스, 수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 1위 분야인 의약품 및 화학원료 기업의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245% 증가했고요. 투자 프로젝트 수가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해 한국 투자 진출의 경우 2019년 투자 도착금액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직접 투자 66위 국가로 집계됩니다. 2017년에는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었고요. 2018년과 2019년은 서비스 업종이 주로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도소매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무역투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2017년 11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셨고요. 당시 2020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가 3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논의된 것이 2014년 마지막 협상을 기준으로 결렬됐던 한인도네시아 세파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방한했고 이를 계기로 2019년 2월에 자카르타에서 협상 재개가 선언됩니다. 이후 1년의 과정을 거쳐서 11월에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이 됩니다.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서명식이 거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연내에는 공식 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서 2021년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협상 내용을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의 분야로 나눠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품 시장 개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니 세파가 발효되게 되면 시장 개방도가 눈에 띄게 상향되는데요. 우리 시장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수입 품목수 약 5%포인트, 수입액 기준 약 4%포인트 정도 더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경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입 품목수 기준 약 13%포인트, 수입액 기준 약 10%포인트 더 개방이 됩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를 제외하여 보호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개방 수준을 감안해서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민감도가 다소 낮은 품목의 경우에는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시장을 대상으로 주로 개방하게 되는 품목은 우리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중소기업 품목으로 분류되는 철강 제품,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섬유, 기계 부품 등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품목의 경우 발효 즉시 무관세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최근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상황이 맞물려 양국 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니 세파는 관세 장벽 해소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원산지, 통관 절차 측면에서도 양국 간의 편의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일시 반입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 견본품에 대한 면세 조치 등 각종 조치 완화 등에 대해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섬유, 의류,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의 원산지 기준이 한인니 세파를 통해 단순화됨으로써 특혜 관세를 인정받는 기준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도네시아 측이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 증명을 시행하기로 약속했고요. 그래서 기업의 사업 절차 간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FTA에서는 하지 못했던 특혜 관세 사후 신청을 세파 제도를 통해 허용하게 되면서 해당 제도의 이용률은 예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어떻게 개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개방하게 되는 서비스 분야는 뉴스통신, 영화상영, 복사, 콜센터 등의 서비스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시장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개방하게 되는 분야는 도소매, 프랜차이징, 직접 판매 분야와 문화 콘텐츠 분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도네시아는 엔지니어링과 부가통신 서비스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 지분율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해상운송, 우편,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자유화 규범을 도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이동이 좀 더 자유롭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리 세파 협정에 따라서 교육, 시험 등 8개 분야에서 인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비자 규정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전문 지식 그리고 기술의 습득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인력 이동의 제한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 협력과 관련해서 두 나라는 기업의 비즈니스적 안전을 보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세파 협상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고요.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서 기업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세파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돈독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협력 공동회를 수립하고 협력 방식, 이행 약정 작성 등과 같은 협력의 틀을 한국, 베트남 FTA 수준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인리 세파는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아세안 FTA는 기관 발급만 가능한데요. 한인리 세파가 발효되면 원산지 증명서가 최장 10년 내에는 자율 발급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전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는 종이로만 제출이 가능했습니다만 세파 최종 타결 이후 이미 올해 3월부터는 이메일로도 한아세안 FTA 전자 CO 제출이 가능해졌고요. 세파를 통해서는 종이 CO하고 전자 CO 모두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급 발급 기간인데요. 한아세안 FTA 틀에서는 수출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라고 하는 문구를 기재해서 소급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한편 한인리 세파 하에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당시 그리고 선적일로부터 달력일수 기준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ly를 기재해서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3국 송장을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한아세안 FTA에 따르면 제3국 인보이스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양식 하단에 Third Country Invoicing 란에 체크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반면에 한인리 세파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 4번 란에 비당사국 송장을 발급하는 당사자의 법적 이름, 그리고 국가를 명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원산지 기준 규정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인리 FTA에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사단위 3번 변경 기준 또는 영내 부가가치 비율 40% 이상 충족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한인리 세파 제도하에서는 공통 규정 없이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원산지 기준 표기 방식이 변경됩니다. 한아세안 FTA 규정에 따르면 사단이 3번 변경 기준이 아닌 3번 변경 기준인 경우 CTC로 부가가치 기준을 RVC %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한인리 세파에 따르면 3번 변경 기준의 상세 분류에 따라 지금 보시는 표에 나온 것처럼 표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사후 적용 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아세안 FTA는 협정문 사후 적용 규정이 부재한데요.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신고되는 시점에 한아세안 FTA CO가 없이 MFN 세율로 통관하게 되면서 FTA 사후 적용이 불가합니다. 한편 한인리 세파에 따르면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사후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누적과 영역 범위와 관련해 두 협정에서 협약하는 바가 다릅니다.
한 아세안 FTA에서는 영역 범위에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들을 집합적으로 포함시킵니다만 한 인니 세파에서는 규정하는 범위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이 두 국가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외의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을 원산지 재료로 활용하시게 될 때 한 인니 세파 CO로는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두 협정 간의 세부 규정상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제품 성질 그리고 사용하신 재료 원산지에 따라서 좀 더 이득이 되시는 방향으로 두 협정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다만 한 인니 세파를 통한 혜택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인니 세파가 발효되면 신남방 FTA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고 시장 개방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품 시장 접근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형 협력 모델 틀을 통해서 다방면에서의 협력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한 인니 세파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 수출 유망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어 선정 20대 중소 및 중견기업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 한번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20대 품목 안에는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김이 포함된 해조류 계통식품, 고무, 일부 섬유 제품이 유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관세가 결정되는데요. 해당 리스트는 6단위 기준으로 필터가 된 것이라서 20대 리스트에 포함되는 품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한 아세안 FTA를 통해서 면세가 되는 품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품목은 한 아세안 FTA로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관세 면제가 되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사실 중소 중견기업 제한 없이 기준세율 대비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을 가지고 본다면 훨씬 더 많은 품목이 선정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중소 중견기업 수출 역량이 충분한 품목 기준으로는 해당 목록과 같이 추려집니다. 자료를 보시면 석유화학 및 섬유 제품의 경우 대부분 기준세율 5%에서 세파를 통해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철강의 경우 대부분 관세율 10%대 내외에서 철폐가 됩니다. 이렇게 감세폭이 큰 품목들은 즉시 철폐보다는 5년에서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을 좋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공업 시장 특성이 공급보다 수요가 큰 구조임에 따라서 자국의 생산 역량을 늘려가려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수급 불균형 상황임에 따라서 한국산 제품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자료에 열거한 20대 품목의 한국산은 인도네시아 수입 시장에서 상위 1위에서 5위 안에 드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품목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선호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한국산 제품의 성능이 선진국과 견주어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선호한다고 언급한 바이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관세가 철폐가 되면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이어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선정한 5대 중소 중견기업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 선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목들도 바이어 선정 품목과 마찬가지로 저희 코트라에서 인도네시아 대형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선호되는 소비자 상위 선호 품목을 기준으로 뽑아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5개 품목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을 좀 인터뷰해봤는데요. 소비자의 대부분이 한국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또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뷰를 진행했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은 가성비가 훌륭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 인니 세파를 통해 안정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면세가 유지되면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을 더 싸게 자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출했습니다. 해당 25개 품목에 대한 저희 기관의 심층 분석은 세파 서명식 무렵에 공개가 될 한 인니 세파 활용 25대 중소기업 수출 유망 품목 보고서를 통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지원센터의 업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부 산하 세계 협의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FTA 활용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FTA 관련 상담과 관련 비즈니스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FTA 관련 발간물도 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현재 통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외부 자문위원님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한인니 세파 발효에 대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인니 세파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코로나19 속 2020년 대인도네시아 수출 전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코로나19 요인에 따른 수출 전망을 설명드리고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이 세파 체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하연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속 최신 물류 통관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시 해당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통계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9년 한 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많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2019년 한 해였기도 하고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2020년에는 경제 사정이 2019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각 경제기관에서도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치를 2019년 전망치보다 상향하여 발표한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각종 경제 지표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제조업 PMI의 경우 2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PSBB라고 하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조치가 본격 시행이 된 4월 이후로 해당 지수는 20대까지 급감합니다. 평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을 유지하는 지표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비 심리 또한 얼어붙었는데요. 이는 생산 지수와 마찬가지로 4월부터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5월은 공휴일이 많았는데 고향 방문까지 금지되어 소비자 지수가 더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투자 자산의 경우도 보통 4%에서 5%를 나타내는데 올해 1분기는 1.7%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4.99%로 다소 경감되었지만 2월 통계치로 코로나19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각 유관기관에서는 연말까지 520만 명까지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 소폭 반등되기는 했지만 연초에 비해서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합의가 2020년 들어서 다소 지연된 상황인데다가 코로나19 요인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내부 방역 정책 등으로 인도네시아의 교역 지표가 2019년에 비해 부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5월 한 달만 보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9%가 감소했고요. 수입은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미 달러와 대비 루피아와 환율의 경우 한때 16,000대까지 급상승했습니다만 금융당국의 정책을 통해 14,000대 초반으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과 관련하여서 일단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한인니 세파 협정 체결 등의 절차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등 총 9개 국가로부터 16건의 무역 구제 조치를 제한받기까지 했습니다.
유가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유가의 하락은 인도네시아 수출입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석유 제품 수입을 더 저렴하게 많이 할 수도 있는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가 겹쳐서 2019년에도 하락했던 천연 자원 단가가 이전보다 더 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수출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표는 인도네시아 경제 최신 지표인데요. 앞서 주요한 내용을 다 다뤘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대규모 사회적 제약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2개월간 해당 조치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받은 타격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상황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뉴노멀 시대에 이미 진입했거나 뉴노멀을 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강도 높은 재정 정책과 함께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화 기준으로 약 60조 원가량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중국 소재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3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소폭 반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당장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교역 활동을 지속하심에 있어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2020년 인도네시아 수출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코트라에서는 바이어, 우리 업계 의견, 그리고 각종 지표에 근거해서 전년도 4분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출을 전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6월 중순 무렵에 다시 한번 수출 전망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트라 본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조만간 전체적 조망 결과를 보고서로 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 인도네시아 시장만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13대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업계 인터뷰 그리고 경제 동향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 수출 달성 수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본재의 상당 부분 포함되는 일반 기계는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에 따라 수출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석유 제품, 섬유류, 석유화학 제품은 업계 수요 그리고 원부자재 단가 변동 등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높은 품목임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해당 제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해당 제품들은 지난 3년간의 수출 실적을 분석했을 때 올해 부진할 것으로 보였던 제품들인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철강 제품의 경우 가격 변동에 민감하긴 하지만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자동차 공장 조업 재개 등으로 철강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선 통신기기,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전제품,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수요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지 소비자가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함에 따라서 해당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액 또한 현상 유지 또는 약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올해 내수 시장에서 이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고요. 코로나19로 역내 시장으로의 완성차 수출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올해는 대인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제품은 1월에서 5월까지의 수출 실적이 부진했고요. 양국 간 추진되는 군함 프로젝트 진척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웬만한 예산들이 지금 경기 부양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선박 수출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3대 주력 품목 외에도 2020년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품목은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술력이 적게 투입되는 상품일수록 한국산 내수 및 중국산에 비해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코로나19 요인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의 주안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및 무역 갈등 등의 요인으로 수출 환경도 변화합니다. 따라서 사업 협력을 희망하시는 인도네시아 및 글로벌 업계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셔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뉴 노멀로 인해 수정되거나 임시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혜택, 인허가 면제 정책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업 활동에 신속하게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력을 갖춰 내수 공급이 충분하게 된 코로나19 대응 품목, 이를테면 마스크랑 손세정제 같은 품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수입산 수요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PL 로지스틱스의 김하연 대표님께서 인리 물류 통관 최신 현황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PL 로지스틱스 김하연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환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전체 HS 코드 개수는 총 1,826개입니다. 이 중 48.3%에 해당하는 5,229개의 HS 코드에 수입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APIP 혹은 APIU의 기본적인 수입 허가 외에도 추가적인 인허가를 득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전체 HS 코드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라서 세밀한 준비 없이는 인허가 미비로 수입 통관 시 통관 보류 혹은 기타 행정 조치에 직면하여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수입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수입 통관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수입을 하시기 전에 개별 품목에 대한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시지 않고 통관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통관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을 하시기 전에 개별 품목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허가를 득하신 후 수입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세관 동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물동량이 감소했고 그로 인해 현재 적체 없이 통관 업무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 담당 세관원들과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할 수 없다 보니 통관 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화물의 검사 건수, 횟수도 감소하였으나 화물 검사 시 화물 검사의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입승인제도. 둘째, 원산지 증명서 효력 요건. 셋째, 원산지 증명서 처리 절차. 넷째, 수입선납법인세 면세. 오늘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입승인제도는 인도네시아어로 버르서투주안 인포로이며 통상 줄여서 PI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입니다. 수입 승인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 승인 제도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수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입니다. 즉, 내수 산업 보호와 내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수입 승인 제도는 수입 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승인 제도 대상 품목군은 총 82개 품목군입니다. 82개 품목군 중 한인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주요 품목들을 살펴보면 철강, 그 관련 제품, 텍스타일, 그 관련 제품, 플라스틱, 원료 등등인데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기업의 수입 원부 제재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군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군을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무역부로부터 수입 승인, 즉 수입 쿼터를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쿼터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 수입 쿼터의 효력 기간은 통상적으로 무역업체는 6개월, 제조업체는 12개월입니다만 잔여 물량이 있을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철강 제품의 예를 들면 수입 쿼터 유효 기간 중 소요되지 않은 물량이 있을 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최대 기간은 1개월이지만 실제로는 수입자가 신청한 만큼의 물량을 승인하는 경우와 더불어서 잔여 물량이 남아있어 연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쿼터 승인을 받은 업체는 수입권 발생 시 다음 달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이나트레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입 실적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쿼타의 효력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동시에 보고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입 승인 제도 해당 품목이 수입 승인, 즉 수입 쿼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하였을 경우 통관이 보류되고 화물을 반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또 수입 화물이 인도네시아 도착 전에 수입 쿼터를 신청하였으나 화물이 도착한 이후 수입 쿼터를 받은 경우도 역시 동일하게 수입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 쿼터의 효력 발생 기간이 발급일 기준이므로 화물 도착 후 수입 쿼터 승인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 전 수입 쿼터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입 쿼터 신청 시 주무부서는 무역부에 신청을 하지만 유관기관의 소견서를 받아 무역부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 업무 진행 시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 4개월 이전부터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원산지 증명서 효력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 요건 중 가장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은 직접 운송 규정입니다. 원산지 협정상의 직접 운송 개념은 출발항에서 선적한 화물이 중간 경유지 혹은 환적지를 거치지 않고 도착진 인도네시아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로를 운행하는 정기선 선사 중 중간 경유지 없이 운행하는 선사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통과비를 제출하면 직접 운송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통과비엘상에는 선박의 항로를 명시하고 환적 경유지에서 상하역 위에 일체의 상업적인 활동이 없었음을 통과비엘상에 명시해서 수입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통과비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에는 직접 운송 예외 조항 관련해서 통과비엘 제출 이외에도 추가적인
보강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청사가 발행하는 항로 명시 서티를 발급받아 통과비와 같이 세관에 제출하시면 협정문상의 보강자료에 해당이 되므로 직접 운송 문제로 인한 원산지 증명서 효력 정지 등의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원산지 증명서 처리 절차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통관 시 관할 세관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시한은 그린 등급인 경우 통관일로부터 3일 이내, 옐로우 레드 등급은 옐로우 레드 결정인 다음날 정오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되어 있었으나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 통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발송, 수신 등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스캔하여 통관 승인 혹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세관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수입 면장 세관 등록일 기준 최소 90일, 최장 원산지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변경 전 방식도 유지가 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 시점에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접수 확인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게 확인받으셔야 추후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전자원산지 증명서 상호 교환에 협의하여 서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관할 세관 대면, 직접 대면 최소화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자원산지 증명서 제도는 안정된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넷째, 수입 선납법인세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 매체에 공유되어 대부분 이 내용을 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 업체 중 KB, 즉 보세업체도 수입 선납법인세 면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세업체는 수입 시 수입 재사가 보세 상태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실제적으로는 수입 통관 시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명시된 선납 수입법인세 면세는 보세업체에서 제품을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 내수 공급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입 재세 중 선납법인세 면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수입 선납법인세 면세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굉장히 일하시고 이러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 웨비나 참석해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발표 자료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게스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기업과 함께하는 코트라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